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 발레단의 폴란드 국제 발레단에서도 감사하게도 에스토니아 타르트 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키도 크고 그래서 체형이 좋다. 나는 체격이 좋으니까 좀 잘 못해도 조금 약간 남성적인데 열정적이고 테크닉적이고 더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에스토니아 타르트 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게 된 이주호입니다. 2015년 8월부터 국립발레단에서 처음 발레단 생활 시작했고요. 그리고 17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 홍콩 발레단에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또 19년부터는 에스토니아 타르트 발레단에서 지금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키도 크고 그래서 체형이 좋다, 체격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키만 큰 것 같아요. 제가 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무릎이 정말 들어가서 다리 쉐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정말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욕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체격을 나는 체격이 좋으니까 좀 잘 못해도 조금 이거를 없이 내 체격이 없고 정말 나는 장점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몸도 크고 좀 약간 남성적인데 열정적이고 테크닉적이고 더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네 라는 느낌을 주게 하려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디션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디션을 많이 보면서 실패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실패해서 왔던 경험들 이런 걸 곱씹어 보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거를 점점 터득해 갔던 것 같아요. 그 실패해서 오는 경험들이 그게 쌓이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고 탈락했는데 아무데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까지 매일 그렇게 곱씹어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다시 벗어나기가. 제가 국립발레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유럽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유럽 오디션을 보면서 유럽에서 제가 많이 보았던 다양한 문화와 그런 예술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그런 태도와 또 예술, 저희가 하는 발레 자체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한번 꼭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뭔가 마음속 한켠에 그게 있었어요. 열망이. 유럽에 있는 다양한 댄서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좋은 안무가들이랑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올랐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저는 대략 이번에 한 5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3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타이트했어요, 사실. 저도 어쨌든 홍콩 발레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케줄도 안 맞았었고, 일단 첫 번째 공개 오디션을 봤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는 게 클래스인데, 거기 클래스 안에서 서양 애들하고 했을 때 정말 테크닉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정말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눈에 띄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개인 오디션은 컴퍼니 멤버들하고 같이 클래스를 하는데 그 안에서 저만 어쨌든 새로 와서 이렇게 오디션을 하고 클래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퍼니 멤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좀 살살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한 번 더 하고 조금 더 높이 뛰려고, 테크닉적으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조금 더 느낌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래도 더 튀지 않을까, 공개 오디션보다는. 공개 오디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 오디션을 조금 더 선호를, 쉽지 않지만 발레 자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좀 삭막한 도시에서 삭막한 이런 환경에서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할 거 없지 않을까. 제가 알만한 도시와 알만한 나라들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아는 사실인데 정말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상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패가 되든 성공을 하든 진짜 직접 부딪히고 직접 봐야 되는구나. 이번에 그거를 다시 한번 직접 깨달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경우는 누구나 알 법한 세계적인 대도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는 도시인데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게 된 에스토니아는 아마 한국 분들도 에스토니아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조차도 굉장히 생소했고 에스토니아를 가기 전에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가서 실망을 얻었는데 잘 모르고 생소한 나라에 생소한 도시에 사실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시간 낭비, 에너지 소비, 오디션이 한 중후반쯤 돼 있을 때여서 좀 지쳐있던 것도 사실 많이 있었었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혼자 있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되든 안 되든 어떤 도시든 경험해봐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미련을 안 남기려고. 한국 돌아와서 그때 혹시 거기 나라는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조차 하는 것도 미련이잖아요. 근데 거길 갔다 오면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좋더라도 이런 미련조차 남기고 싶지 않아서 제가 무리하게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굉장히 북유럽 감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카탈루냐 발레단에 솔리스트로 계약을 받았고요. U20 피파 월드컵 결승전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알게 됐을 거예요. 폴란드 국제 발레단에서도 감사하게도 솔리스트로 계약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토니아의 작품이라든지 에스토니아 발레단에 있는 멤버들 훨씬 더 저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했었고 에스토니아에 있는 그 북유럽 감성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에스토니아 발레단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 또 책임감이 들어요. 한국인이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그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다음 한국 분들이 오시거나 오디션을 보고 발레단을 트라이했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잘하지 못하고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퍼니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저 하나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 더 크게 보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미지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이랑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아는 정말 메이저 컴퍼니, 빅 컴퍼니만 알고 있었고요. 근데 거기 컴퍼니는 거기 유럽 내에 있는 친구들도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유럽에 있는 발레 컴퍼니 있는 산하 발레 학교에서도 정말 한 학년에 한 명 내지 많으면 2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면 너무나 좋죠. 정말 좋은 컴퍼니가 큰 컴퍼니, 좋은 컴퍼니가 많이 있다는 걸 사실 저는 댄스 플래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그런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오디션을 넣어서 초대도 받아서 오디션도 봤었고 홍콩 발레단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서 뭐가 특별히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댄스 플래너를 직접 보니까 체계적이고 그런 유럽에 있는 다양한 컴퍼니들과 협약도 확실하게 또 맺어져 있고 개인이 해서 이렇게 트라이하는 것보다 회사 대 회사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받아들인 느낌이. 클래스에선 사실 저는 그렇게 별 차이는 사실 못 느끼겠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을 느끼냐면 국립발레단에서는 지정된 클래식 작품의 바리에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유럽에 있는 발레단의 경우는 거기 발레단에 있는 레파토리 안에서 즉석으로 군무라든지 솔리스트라든지 이런 역할을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순서를 주고 시간을 주고 리허설을 하면서 그 진행하는 과정을 보는 차이점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근원지가 일단 유럽이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체형에 맞게 됐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서양인들의 체격이라든지 생김새 거기서 나오는 느낌, 아우라 이런 게
너무 좀 위축되거나 기가 죽거나 소심해지는 거 되게 막상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게 괜찮은데 처음에는 어쨌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거기 안에서 체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만 가질 수 있는 느낌을 몸에서 나오는 아니면 제 아우라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을 좀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람들마다 정말 다른데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좋든 안 좋든 그게 나도 모르게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춤에도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댄서들의 움직임을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춤추는 영상을 저는 찍어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뭐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떤 부분이 괜찮고 좀 튀구나 근데 어떤 단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은 부분들이 부각되고 이런 거를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체크하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춤추는 영상을 찍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게 정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직업 특성상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영어를 하지 않아도 어쨌든 발레 용어는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같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막 그렇게 외우고 나가는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는 18, 19부터 컴퍼니 시작하기 때문에 제 나이면 이미 컴퍼니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나이가 이런데 왜 아직도 발레라는 경험을 못하고 왜 대학교를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애들도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하고 외국을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뜻이 있으신 분이랑 좀 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시던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계속 콩쿠르 준비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주어진 그 날 과제를 열심히 후회 없이 해 나가는 게 일단 저의 각오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멀리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많이 좌절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어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분들의 춤이랑 그분들의 느낌을 좋아하는 컴퍼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각 발레단에서 추구하는 작품이라든지 발레단의 안무가들이 원하는 느낌의 무용수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클래식 발레뿐만 아니고 다양한 드라마 발레, 컨템포러리 발레 이런 거에서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의 댄서들이 필요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느낌이랑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트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댄스 플래너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여러 많은 발레단이랑 MOU 체결도 하셨기 때문에 개인이 하실 때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오디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실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도움을 받았을 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연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만들고 다음에 댄스 플래너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